예. 재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대학생 손정민 씨 사건 벌써 발생한 지 3주가 다 돼갑니다. 실종 당일 손 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 씨가 오늘 법률 대리를 통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. A4 용지 17쪽 분량, 그간에 불거졌던 각종 의혹들을 16개로 정리해 해명을 했는데요. 그 전에 어제 있었던 손정민 씨 진상규명 촉구 집회 모습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부모 입장이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. 자기 꿈을 한번 펼쳐보지도 못하고 빨리 진실이 규명되기 바란다. 정민이의 마음을 달래주고 싶고 정민이가 왜 이렇게 죽어야 했는지 정말 묻고 싶고요. 여러 얘기들을 했는데 친구 측의 입장을 제가 핵심 내용부터 볼게요. 손정민 씨에게 술 먹자고 제안하니까 한공원에서 먹자고 했다. 시간대별로 보면. 그리고 친구 측은 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친구가 만취해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어느 정도 술 마셨는지 기억을 못한다. 그러니까 숨기는 게 아니라 기억을 못한다. 이렇게 법률 대리를 통해 해명을 했거든요. 그래서요. 지금 이제 한강공원에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한 것은 내가 그 장소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겠어요. 아하.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는 우리 손 씨의 집에서 만나자라고 했는데 손 씨가 부모님이 우리 집에 계시니까 우리 한강공원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만취를 해서 어느 정도 술 마셨는지 기억을 못한다라고 하는데 답답한 거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게 좀 만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잘 안 풀리는 거죠. 아하. 그리고 이제 그것이 목격자를 2시 18분에 사진 한 장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? 그때 당시에 손정민 씨는 누워있고 바로 이제 A모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앉아서 뭔가를 보고 있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저 주머니를 뒤지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워서 그것을 사진을 찍었을 때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목격자들이 배낭을 메고 서성이는 걸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안 맞는 듯한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다는 거죠. 아, 무슨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?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만취를 해서 어느 정도 술 마셨는지 기억 못한다.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미 만취 주량을 갖다 넘어선 상태에서 만났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구매를 했었던 그 술의 양이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을 할 때는 너무나 지나치게 많은 양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합리적인 그런 어떤 그 의견이 될 수가 있죠. 그리고 이제 뭐 고인이 그 술 취해서 끼우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이 이제 알려진 사항이고요. 예. 일단 만취해서 숨기는 게 아니라 기억을 못 한다. 근데 제가 오늘 봤던 해명 중에 제일 눈에 띄었던 건 다음 부분입니다. 왜 바로 손정민 씨 부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먼저 부모, A씨 부모, 친구 부모한테 했다고 얘기했던 새벽 4시 15분쯤 이 친구 부모가 사는 거주지에 화재 신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깨어 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들 관련 문제에 가서 한강공원에 했다. 뭐 이렇게 법률 대리는 얘기하고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뭐 새벽에 경보가 울린 것은 다 이제 그 인지가 된 사안이고요. 깨어 있을 수도 있고 걱정이 돼서 나갔을 수도 있다. 그것에 대해서는 뭐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.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그러면은 가장 핵심적인 게 실종된 그 송군의 부모에게 왜 전화를 안 했느냐. 왜 그러냐면 송군의 그 집은 바로 그 현장에서 굉장히 가깝단 말이죠. 네. 그러니까 그때 전화만 했었더라면 그것이 뭐 충분히 해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는데. 그래서 말씀을 죄송한데 그 전화를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직접. 네. 손 씨 부모에게 새벽에 전화하기가 송구스러워서 직접 찾으러 갔다. 이렇게 친구 부모 측은 설명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 손 씨 부모들은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죠. 왜냐하면 아이가 없어진 사안인데 이게 뭐 송구라든가 결례라든가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야말로 비상사항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, 글쎄요, 아마 그때 당시에 이 그 A모 씨의 부모가 되는 분들이 판단을 잘못하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저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의혹을 증폭시키는데 결정적인 어떤 그 역할을 했다.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안 같습니다. 근데 제가 반대편에 만약에 서보면 친구 부모 입장에서 이게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늦은 시간에 전화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수습한 다음에 손씨 정민이 찾았네라고 연락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? 뭐는 이런 의혹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? 글쎄요,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손씨 부모하고 이 부모들하고 전혀 일면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능한데요. 예컨대 이 어머니끼리는 잘 안 돼요. 2019년도부터 알았고, 그리고 이제 그 7명의
학부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향이 맞아가지고 가장 그 서로가 가까웠다.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발생되기 전주에도 만났다.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은 3시 몇 분에 전화를 한 사실에 대해서 숨겼느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그건 이해를 할 만하다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오 교수님 말씀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제가 한번 짚어볼까요? 그러니까 친구 어머니와 전화는 100번도 하고 남을 살인데 새벽에 연락만 해줬어도 정민이가 살 수 있었을 것이다. 이 그 손정민 씨의 어머니의 얘기에 어느 정도 오 교수님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? 그렇죠. 왜 그러냐면 이 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니고 7명의 학부모 중에서 둘이가 가장 가까웠다는 거죠. 그리고 사건 나기 전주에도 만났다. 그러면 뭐 전화해가지고 혹시 왔어요라고 하는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예. 글쎄요, 뭐 유력 인사기 때문에 친구 쪽 인사가 사건을 은폐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부인한 친구 쪽의 입장, 반박문 얘기 정리해봤습니다.